네, 이번 주 가장 큰 사건은 뭐니 해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처음으로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점이겠죠. 세계 최강 이세돌 구단을 2번이나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선 알파고의 승리에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황대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요. 네. 일단 회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예.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검색 사이트로. 자회사 중에 인공지능 개발사가 하나 있습니다. 딥마인드라고. 구글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인수한 스타트업인데요. 네. 혹시 얼마에 인수했는지 아세요? 꽤나 큰 금액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인공지능을 좀 뭘 시켜보면 얘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하게 될까 네. 고민을 한 거예요. 네. 뭘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아, 게임이요? 인간이 네.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작업이 게임이라고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비디오 게임을 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년에 개발을 해봤더니 이게 비디오 게임을 막 깰 수 있게 된 거죠, 이 인공지능이. 아. 그래서 비디오 게임은 깰 수 있으니까 예. 한번 더 복잡한 게임을 가보자.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게임 중에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고 하는 바둑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아. 실제로 이제 벌써 작년 10월쯤에 예. 유럽 챔피언을 꺾었어요. 5대 예. 0으로. 네. 개발한 지 뭐 넉 달 만에 벌써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판후이 2단이라고 하는 중국 기사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바둑 수준은 아시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요. 음. 급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5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더 발전을 시켜서 이번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만나게 된 거군요. 자, 그런데 벌써 이 5판 중에 2판을 알파고가 이겼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판후이 2단이랑 붙을 때까지만 해도 그 알파고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은 국내 바둑 전문가들은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 본인도 알파고가 한 판만 이겨도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었던 건데 그랬죠. 네. 변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프로그램이 판후이 2단이랑 붙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보만 해도 16만 개를 외운 상태였고요. 예. 가상 대결을 100만 판 이상 했습니다. 학습을 많이 한 거죠. 네. 바둑만 수천 년을 둔 사람이나 다름없는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아, 뭐 정말 잘 자랐군요. 이 그렇습니다. 알파고가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둑이 워낙 또 복잡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우의 수만 봐도 우주의 원자 숫자보다 훨씬 많아서 컴퓨터가 이를 다 계산하기엔 불가능하다. 이런 게 좀 정설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예. 근데 사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게요. 바둑을 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바둑판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사실 어느 정도 공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이 아무리 두는 사람마다 매번 다른 바둑을 둔다고 해도 네. 처음엔 다 구석에 두시거든요. 왜냐면 구석이 집을 짓기가 네. 쉽기 때문입니다. 예, 바둑판 중에 또 일선은 사망선이라고 해서 두면 그냥 죽는 선이 있어요. 아. 웬만하면 여기 두는 곳이 아니죠. 예. 이렇게 두지 않는 곳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둑을 둘 때마다 매번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그럼 어떻게 안 하도록 할 것인가 이 예. 효율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걸러서 생각하게끔 깊게 공부를 시키는 기술, 이 기술을 딥 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술에 플러스 그래픽 센서까지 달아서 알파고가 전체 판세도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더 강력한 데다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미 공부도 많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야, 뭐 이게 엄청난 걸 넘어서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알파고는 과연 약점 따위는 없는 겁니까? 사실 사람은 예. 실수를 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네. 계속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스포츠라는 게 또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보면 의식을 하게 되니까 자기 실력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이제 세계 최강이었던 이창우 구단 같은 경우에는 예. 별명이 돌부처였습니다. 예. 예, 이기든 지든 얼굴에 표정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랬죠. 네. 상대가 이제 아리송해지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도 이번에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좀 느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첫 판은 네. 기계라서 방심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 판은 오히려 알파고를 너무 의식하는 바람에 자기 바둑을 못 뒀다 이런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알파고는 그런 점에서는 약점이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실수도 하지 않고요. 네, 그런 점이 또 뭐 기계나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예. 계산할 시간을 줄이면은 실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해요. 이제 작년에 판후이 2단이랑 붙었을 때도 제한 시간을 1시간을 뒀었습니다. 네. 그때는 5대 0으로 이겼거든요. 네. 알파고가요.
그런데 한 번에 30초씩 두는 빠른 바둑으로 한번 붙어봤더니 네. 이걸 빨리 두는 바둑이라고 해서 속기라고 하는데 예. 그때는 판후이 2단이 두 판을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계산할 시간을 주질 않고 예. 빠르게 두도록 하면 알파고가 최선의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세돌 구단은요, 오히려 제한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파고가 계산할 시간이 예. 판후이 2단과 붙었을 때보다 2배로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럼 뭐 애초에 알파고를 위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장본인 도대체 누굽니까? 네, 바로 네. 이제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 사장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상당히 재밌는 사람인 게요. 예. 본인이 10대 때 이미 체스로 세계 2위를 한 적이 와.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들었다는 점이 좀 독특한 부분인데 혹시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이렇게 뭐 약간 심시티처럼 그 후에 이렇게 뭐 개발하고 막 이렇게 길 이어가고 그런 게임 아닙니까? 네, 그런 네. 게임인데 가상 세계 속에 이제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송유 열차도 타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지어주고 뭐 예. 관람객들이 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화장실도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네. 그런 게임의 초기 버전인 테마파크를 만들었고요. 예. 그 뒤에 만든 게임을 보면 또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서 신이 돼서 인간 세계를 조종하는 게임도 만들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컴퓨터가 반응을 보이면 세계를 고쳐나가는 학습형 게임을 설계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런 소년이 예. 지금은 뇌과학을 전공을 해서 네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사람을 따라잡는 학습형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아니 뭐 지금 사람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을 이기는 수준에 다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버렸죠. 네.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꽤 높거든요. 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사람이 이겼다는 건 확실히 큰 발전입니다.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알파고라는 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인간이 짜놓은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작동을 한 결과물이지 스스로 네. 생각을 하거나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터미네이터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좀 네. 뺏어갈 수도 있다. 아. 네, 지성의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대체한다, 인간을 대체한다 이런 그 점들도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선 그렇다면 좀 어떤 점들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 교과서에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요. 예, 새로 만드는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도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인데요. 미래부가 올해 3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과 위주로 흘러가기보다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처우부터 보장을 하면서 네. 올바른 생태계를 좀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좀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최선의 수를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닮았어요. 예,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인간이 지금 알파고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소통과 정치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긴 뭐 그런 점을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뉘어주게 된다는 점도 좀 씁쓸함으로 남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아무쪼록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오늘 하루는 쉬었습니다. 이제 내일 3국이 이어지는데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 승부가 어떻게 끝이 나든 인류가 승리하는 것이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승부는 승부 아니겠습니까? 이세돌 구단 끝까지 좀 화이팅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대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